주변으로 고압선이나 축사 등 혐오시설이 없고 시청까진 자차로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이곳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집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개발호재도 있고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봐주신 다음 보석 같은 물건을 찾는 능력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임장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면 됩니다. 대신 가보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찾아보고 입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직접 방문해서 임장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집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주변으론 농경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집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땅도 엄청나게 넓어 보이죠? 그럼 오늘의 물건을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마을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있고요. 마을에서 4m 폭의 도로를 통해 들어오시다 지금과 같이 3m 도로로 꺾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용 중인 대지 경계를 따라 담벼락이 둘러져 있고요. 모두 대지로 이루어진 상태에 세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필지 중 약간의 면적은 도로로 포함된 곳도 있고요. 현황상 전으로 사용 중인 공간도 있습니다. 현황은 다양하게 사용 중이지만 지목이 모두 대지인 관계로 농취증이 필요 없다는 점은 장점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로드뷰를 통해 본다면 이런 모습으로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장 임장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물건 소개 바로 해드릴게요. 오늘의 집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은 778제곱미터 235평이고 원래는 담벼락이 있었지만 지금은 담벼락이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담벼락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대지 경계면 측정은 조금 힘들 수 있어 제 영상을 잘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정면으로 제시외 건물들이 보이고 있고요. 예쁘게 수리된 오늘의 집이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들은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긴 하지만 사실상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먼저 살펴본 뒤 설명드리겠습니다. 넓은 대지 속 거의 중간 부분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요. 공부상 등록된 주택의 면적은 154.61제곱미터로 47평이지만 그중 별채로 사용했던 주택은 철거가 돼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의 면적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눈앞으로 위치한 주택의 면적은 91.8제곱미터 28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에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외벽은 회반죽과 전면 하단 쪽으로 벽돌 치장 붙임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1935년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전입세대 내역과 숨겨진 임차관계 모두 없는 상태로 빈집입니다. 전면 부분은 샤시창으로 바꿔놓으셨고요. 앞쪽으로 담벼락이 없는 상태라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집이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카메라 화면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요.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은 시멘 포장이 되어 있고 옆쪽으론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예쁘게 해두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 조금의 안타까운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전면 처마 라인은 깔끔하게 잘 마감되어 있고요. 빗물바지의 상태도 좋은 편입니다. 문은 잠겨 있어 내부 확인은 못했지만 외관 상태로 미뤄봐선 내부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내부에 조금의 짐이 남아있지만 거의 폐기물이라 보여집니다. 주택의 방위는 정남향으로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상태고요. 넓은 마당을 잘 활용해서 더 예쁜 집으로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 뒤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왼쪽 뒤편으로 오시면 별다른 것들은 없는 상태고요. 지금과 같이 제시외 건물 기역번, 보일러실만 있습니다.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는 상태며 수리를 한번 진행하셨기 때문에 난방 장치도 잘 작동될 것 같습니다. 집의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LPG 가스통이 있고 그 뒤로 정화조와 항아리 등이 있습니다. 뒤편은 확실히 전면에 비해 돈이 덜 들어간 느낌이 들고 있고요.
에어컨 실외기도 있는 상태에 처마 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시외 건물들도 한번 둘러볼까요? 우선 담벼락 쪽으로 붙은 제시외 건물 디귿번 창고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0제곱미터로 3평 정도 됩니다. 내부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포대자루만 있는 게 아니니 폐기물 처리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면에 위치한 제시외 건물 니은번, 이 공간도 단층 창고로 등록되어 있고요. 예전에 사용하시던 화장실로 추정이 됩니다.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고 계단도 있어 위로 올라오셔서 주변 한번 둘러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이 위치한 이곳은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라는 곳이고요. 김제시청까진 자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 집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포항고속도로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포항시를 연결하는 횡축 간선도로고요. 구간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될 시 전북과 경북이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각 지역군 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방 소멸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지 경계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리는 게 주택의 대지 경계면이고요. 면적은 778제곱미터, 235평이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상에 적힌 면적대로라면 담벼락이 처진 공간보다 훨씬 더 작은 면적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주택의 대지 경계면으로 활용 중인 공간은 이런 모양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도에 경매를 통해 새 필지에 토지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 4,1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매각으로 진행됐던 토지의 면적은 1,161제곱미터, 351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제시외 건물이 다른 지번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 건물은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현재 토지 소유자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네모박스가 한옥주택이며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2개의 주택 중 하나는 멸실된 상태에 남은 건물 하나만 있습니다. 공부상 등록된 주택의 면적은 154.61제곱미터로 47평이지만 실제 남은 주택은 91.8제곱미터로 2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으로 제시외 건물 기역번, 보일러실이 있으며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이고 면적은 5.2제곱미터로 1.5평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위치한 계단이 있는 건물, 제시외 건물 니은번,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6제곱미터로 1.8평, 앞마당 오른편에 위치한 제시외 건물 디귿번,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10제곱미터로 3평입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 위치한 도로의 경우 현황상 도로로서 대지 경계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택의 방위를 보시게 되면 정남향으로 지어져 있고요. 앞쪽으로 막는 건물이 없어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집 주변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넓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을 내부에 축사와 고압선은 없는 상태로 혐오시설 걱정은 더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까지도 자차 기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새만금 수목원이 조성 중인 공간도 있어 앞으로 살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약간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집 옆으로 묘지가 가까이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김제시청까진 자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 물건의 주변으론 군산, 익산, 전주, 김제, 정읍, 부안이 있습니다. 주변 다른 지역에서 접근성 또한 좋은 편이니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장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지 근처로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군산시청과 익산시청, 김제시청에서 접근성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로는 10분이면 이동 가능한 석임제 IC가 있고요. 마을의 인프라는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5분 거리에 있는 김제시청으로 가셔서 인프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을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와보면 집 인근으로 공사 중인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보이고요. 저곳이 완공되면 전주에 몰렸던 관광객들이 새만금 쪽으로 이동하기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소형 마을들이 다수 소재하는 상태며 주변 다른 마을에 비해 규모는 조금 큰 편입니다. 물건지 인근으로 오시면 입구 쪽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마을 내부에 축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주택의 대지 경계면이 표시가 되고 이 정도 면적을 모두 매입하게 되면 집을 사용하되 있어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공매 사건이고 물건 번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 번호가 경매의 사건 번호와 똑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401-2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격은 2,570만원에 평가됐고 최저 입찰 금액은 40% 낮아진 1,540만원대에 진행 중입니다. 입찰기일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월 2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인터넷을 이용한 편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매각 현황 보시면 건물만 매각인 상태고요.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대지 면적은 778제곱미터 235평이지만 실제 이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선 2463제곱미터 745평 정도의 대지 면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2020년도에 주택이 위치한 세필지의 토지가 경매로 진행됐고요. 그때 당시 주택은 매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당시 낙찰가액은 4,100만원대였고요. 그리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께서 옆으로 위치한 토지들을 하나씩 매매를 통해 취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 매입에 들어간 총 비용은 7,470만원 정도가 되고요.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된 전체 토지의 면적은 지금과 같이 745평의 토지고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매입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신 걸 보니 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토지만 나온 이런 땅들을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주변 토지를 전부 매입해버린다면 건물만 매각 상태인 주택을 섣불리 취득하실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면적과 제시외 건물을 모두 더하게 된다면 175.81제곱미터 53평이고요. 그중 별채로 사용되던 주택은 멸실이 된 상태입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요.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기와지붕이고 제시외 건물들은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과 슬라브 지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날은 1935년 1월 1일이지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 현황 보시게 되면 건물만 매각인 상태로 매각 중인 건물의 면적이 나와 있고요. 위쪽 주택의 총면적 중 하나가 멸실됐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시게 될 면적은 더 작은 상태고요. 아래쪽 미등기 건물들은 제시외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부대 조건 보시면 62.81제곱미터의 건물이 소재불명이라 적혀 있고요. 매각에 포함하는 본건의 부합물 및 종물인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에 참여하라 되어 있고 감평 결과 본건 건물은 1935년에 준공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나 일부 수리하여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입찰자 책임하에 반드시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한 실물 확인 및 상태 점검과 임차인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라 되어 있고요. 땅땅정보통이 조사한 내용만 보시더라도 전반적인 상황과 실제 현황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 현황 보시면 전북 김제시 성덕면 소재 모산마을 동측에 위치하며 대중교통 현황 보통입니다. 기호 1번 한옥주택의 사용 승인은 1935년이나 일부 수리가 되어 있었고요. 제시외 건물들은 설명드린 그대로 이용 중입니다. 등기 부상 설정된 별다른 권리는 없는 상태고요.
토지는 말씀드린 대로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신 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봐도 되겠지만 주변 토지까지 모두 매입하시는 걸로 봐선 직접 이 주택을 낙찰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재산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매각되는 물건들이 표시가 되고 최저 입찰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점유자나 임차인의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 대면하여 면담할 시 본건 점유자가 없는 공실 상태라고 구두진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주택은 비워져 있었으며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신고 현황을 보시면 단순 세금압 유건만 있기 때문에 낙찰 후 모두 소멸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모두 공란으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내용은 없지만 토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전부 매입한 것으로 봐선 직접 입찰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토지만 매각인 물건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변 조사와 해결 방법을 찾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